안녕하세요. 체리주스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새로운 플래그십인 알파9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파9은 기존의 알파7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많이 개선하고 나온 소니의 플래그십인데요. 20연사라고 하는 놀라운 콤마의 연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랙아웃이 없는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알파 7 시리즈를 쓰면서 느꼈던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개선을 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 알파 7 시리즈의 후속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정말 소니가 야심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품으로, 그래서 새로운 알파 9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까보기 전에 어떤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는지 살짝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브로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품은 그 뒤에 있고요. 알파9 새로운 풀프레임 시대의 서막이라고 나 있는데, 알파7R2일 때도 거의 플래그십 같은 그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저는 알파7R2가 플래그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거의 화질에서는 최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바디였기 때문에 화질 면에서는 플래그십이다 라고 해도 모방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바디였죠. 근데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조작성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알파9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사를 20연사나 찍을 수 있는 굉장히 괴물 같은 속도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연사를 자랑하면서도 화소가 2400만 화소예요. 타사의 플래그십이 2000만 화소가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더 높은 화소의 사진을 더 많은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고속화된 바디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속도만 빨리 찍어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포커스도 그만큼 잘 쫓아가면서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정말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알파9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더 만져보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개봉기니까 대략적인 특장점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안쪽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브로셔를 받아왔는데 보면 스포츠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아이스하키의 골키퍼라고 하나요? 이름을 알았는데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 소영 선수의 찰나라던가, 이분도 소영 선수네요. 소영 선수가 스타트하기 전에 모습, 그리고 육상 선수들이 스타트를 끊는 모습 등 좀 깔끔하게 그 순간을 포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바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브로셔입니다. 그래서 울티메이트 스피드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줬네요. 기존의 DSLR이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미러리스라서 부족한 게 아니라 미러리스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러리스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DSLR이 가지고 있는 미러를 없앰으로써 올 수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대로의 스펙들이 있을 겁니다. 센서가 예전
알파 7 R2에서도 굉장히 그 구리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혁신적인 그런 개선을 보였는데, 거기서도 더 또 이제 구조를 중간에 메모리를 넣거나 뭐 구리선을 좀 더 잘 개선을 해서 더 훨씬 더 빠른, 그러니까 알파 7 기준으로 20배가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알파 7은 만져본 적 없지만 알파 7 R2의 그 큰 이미지를 처리해내는 속도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몇 컷 좀 찍다 보면, 그러니까 연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손연사라고 하나요? 따깍따깍따깍따깍 이렇게 찍어내는 그 정도 속도를 비워내기에는 좀 버퍼가 좀 딸리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카메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개봉기에서는 그건 하긴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만져보고 그 후에 새로 좀 리뷰 형식으로 좀 다뤄보면서 그 중간에 찍어본 경험이라던가 손에서 만져지는 조작감이라던가 뭐 색감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그 속도에서 오는 장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실력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은 브로셔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알파 7 R2를 제가 만져봤던 부분에서 발전된 부분도 있고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은 센서라는 부분은 새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4천만 화소와 2400만 화소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알파 7 R2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바디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 공정에서 오는 그런 화질적인 이점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로세싱에 의한 좋은 화질, 그럼 높은 높은 노이즈가 아니죠. 높은 ISO에서 오는 고운 입자가 이루어지는지 나타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말이 많아지면 지루하더라고요.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박스의 전면에는 알파 9이라고 적혀 있는 텍스트가 있고, 바디 모양은 기존의 알파 7 마크 2에서 이어져 오는 그 2세대 바디들하고 거의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은데, 위쪽에 다이얼이 2개가 달려 있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AF 포인트가 693개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체 화면에서 93%를 커버를 한다는 게 굉장히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소는 2400만 화소, 감도는 100에서 51,200. 또 이게 확장 감도가 더 있으니까 더 넓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확장 감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프레임, 초당 20프레임. 근데 초당 20프레임이 전자 셔터를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20프레임의 속도고요. 기계식 셔터로 했을 때는 5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 디스토션 셔터가 있고, 그게 32,000분의 1이고, 사이런트 슈팅,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조소음, 아예 소리가 나지 않죠. 소리가 안 나는 셔터가 가능하고, 우측 선달방, 그리고 마그네슘 알로이 바디, 듀얼 슬롯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전 바디들은 다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였죠. SD 카드가 들어가는데
메모리 카드가 하나가 들어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슬롯이 2개예요. 그래서 한쪽은 UHS-1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고 그 밑에 쪽은 UHS-2 그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면서 바로 이 아이죠. 이 아이가 들어가면서 속도가 대폭 향상된 기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터미널 촬영할 때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는 뭐 프로 카메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기능이 들어갔고 터치 포커스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캐논이 라이브 뷰 상태에서 보여주는 그 빠릿빠릿한 AF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요즘에 카메라는 터치 LCD는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일반 사진 촬영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요즘은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포커스를 도와주고 거리를 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분들이라면 좋겠지만 요즘은 혼자서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따고 뭐 편집도 하고 바쁜 시간이고 그리고 혼자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터치 포커스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어시스턴트들이 굉장히 없어도 된다란 말은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런 분들이 도움이 없어도 카메라가 알아서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편한 역할을 하죠. 알파 7R2라던가 그 이전 바디에도 좀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했던 그런 기능들인데 이번에 알파 9에서야 이게 들어가서 알파 6500에도 들어있던가요? 그게 6500에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풀프레임 미러리스에서는 또 처음이니까 일단은 이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인포메이션 링크는 어차피 GPS로 해가지고 정보를 주는 그런 걸 거고요. 엑스몰 RS는 센서의 새로운 이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로셔에서 봤다시피 메모리하고 고리 배선을 이용한 적층 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비욘즈 X인가요? 비욘즈 X는 처리 엔진 이름일 거고 4K를 지원을 하고 이런저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로 박스를 까볼게요. 이게 제가 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박스를 까기 전에 너무 말이 많아요. 병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 까보면 안쪽에 들어있는 게 렌즈 브로셔, 보증서, 이런저런 보증서, 그 다음에 캡처원. 소니는 이제 번들 프로그램으로 소니 로 프로그램만 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캡처원의 번들이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소니의 로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이미지 컨버터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외에 이거는 설명서네요. 소니의 설명서는 굉장히 간소한 편이네요. 그 캐논의 1DX나 오디마크4를 썼을 때는 한 요 정도 두께의 설명서가 있는데 물론 전 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두꺼워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따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더 기능들을 보려면 다운을 받아서 봐라 이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이건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얘가 조금 궁금했어요. 소니가 요즘에 새로운 렌즈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오른쪽 편에 소니 렌즈가 하나가 있긴 한데 85mm라던가 50mm.4라던가
여러 가지 렌즈들을 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조만간에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캐논 렌즈가 대부분이라 좀 비교를 해가면서 구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 이 책장에는 알파 7 시리즈 그리고 알파 6500, 6300 같은 크롭 미러리스 애들도 나와 있고 그 외에 렌즈별로 샘플 사진이랑 용도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렌즈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쁜 브로셔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알파 9이 딱 그려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브로셔가 먼저 제작되고 그 다음에 알파 9이 나왔나봐요. 조금 아쉽네요. 알파 9이 딱 있으면 내 카메라가 여기에 있는 카메라구나 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진들도 굉장히 이쁜 사진들로 그리고 멋진 사진들로 많이 담아놔서 왠지 이 렌즈를 사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왠지 이런 이쁜 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브로셔네요. 일단 브로셔는 넘어가고 진짜로 필요한 알맹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되게 박스가 솔직히 좀 작은 편이잖아요. 이 정도면 작은 편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레이아웃을 해놓은 느낌입니다. 일단 알파 9의 스트랩이 넥 스트랩이 있고요. 요즘엔 저는 스트랩을 안 쓰는 쪽이라 가지고 잘 넣어 놓을 것 같고 보면 배터리를 짚고 가야죠. 예전에 배터리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커졌어요. 커졌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두꺼워졌다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나? 알파 7 R2에서는 배터리를 그래서 2개를 제공을 했었죠. 근데 이번 알파 9에는 하나를 제공을 하는데 대신에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MPFZ100인가요? 아무튼 꽤 오래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죠. 무게감도 꽤 묵직한 걸로 봐서는 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저가 있고 이쪽에는 그렇죠. 이게 있어야죠. 배터리 충전기가 있네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파 7R2가 아마 300 몇십만원 했었죠. 그렇게 비싼 카메라에 이 충전기가 있었던가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통 소니에서 좀 따로 팔고 비싸게 팔고 그런 걸로 해서 좀 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500만원이 넘는 카메라가 배터리 충전기가 있어야죠.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안쪽에는 충전선이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충전을 해가지고 첫 컷을 찍어봐야 될 것 같고 넘어갈 뻔했네요. 이거는 데이터 케이블들 꽂고 나면은 빠지지 말라고 프로텍터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넣어주면 고맙다고 해야죠. 다 주셔야죠. 안 쓰더라도 일단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요 한 부분 알파 9입니다. 박스가 변신 로봇 같아요. 일단 좀
접고 정리를 하고 바디를 볼게요. 정리를 못하겠네요. 그냥 씌웁시다. 배경이 아쉬우니까 자, 이렇게 있고 바디를 까보겠습니다. 딱 이 순간이 제일 좋은 순간이죠. 매번 좀 변태같이 느낄 수 있지만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짠, 알파 9입니다. 9입니다. 포커스를 잡아라. 9이 맞습니다. 포커스를 못 잡네요. 네, 알파 9이고요. 일단은 알파 7R2랑 알파 7 마크2랑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위쪽에 다이얼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 여기까지 치면 3개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뒷모습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요 컨트롤러가 생기면서 AF 특허점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좀 조그 컨트롤러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작았죠. 작아서 약간 사용하기가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요 틸트 액정 이제 액정 자체도 더 성능이 업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 센서가 예전 건 너무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오작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 좀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좀 작동을 하다 보면은 얘가 작동을 해버려가지고 서로 안 켜져야 되는 타이밍에 켜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폭 잘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알파 9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앞쪽 뒤쪽 다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매뉴얼 모드로만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라든가 조리개를 바꿀 때 양쪽 앞쪽으로 뒤쪽으로 다 있어야지 이 조작이 편한데, 그렇지 않은 카메라가 간혹 있죠. 그러면 좀 확실히 사용하기 불편한데 기본적인 그런 역할들은 잘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C1, C2, C3 이런 식으로 해서 커스텀 버튼들이 있어요. 그리고 펑션 버튼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에 할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능을 할당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손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동영상 녹화 버튼, 이게 예전에는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찍다가 이제 세팅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눌러야 됐거든요.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자세도 조금 잘 안 나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쪽에 딱 갖다 붙이니까 확실히 편한 것 같네요. 네, 확실히 편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는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바디를 만졌을 때의 느낌도 R2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뭔가 좀 다른데? 왜 이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립감이 조금 다른 느낌인 건 이쪽에서 떨어지는 이쪽 라인이 조금 더 다듬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손에 쫙 들어옵니다. 제 손이 좀 작은 편, 남자치고는 좀 작은 편이라, 키가 작으니까 손도 작아서 작은 편인데, 일단 제 손에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크게 불만 없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이 손이 남는 거가 싫은 분은 세로 그립이라던가 다른 액세서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 손까지 딱 잡히는 걸 완성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적으로 옆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싱크 터널하고
아까 얘기 있었지만 그 램보트 이쪽을 통해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바로바로 모니터에서 띄워서 컴퓨터에서 띄워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썼을 때 좋은 기능일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더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외견에서 보이는 그런 느낌과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 정도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소니 렌즈 혹은 이제 캐논 렌즈하고 물려졌을 때 느낌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일단은 요 알파 마운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FE 마운트죠. FE 마운트 용으로 나온 85mm GM 렌즈, 85mm 1.4 GM 렌즈인데요.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일단 저는 빌린 렌즈라 제 렌즈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한번 물려서 어떤 포지션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열어보네요. 역시 풀프레임이라서 굉장히 큰 CCD가 떡하니 보입니다. 그리고 렌즈. 비싼 아이들이어가지고 손이 좀 조심스러워요. 하얀색 선에 맞춰서, 하얀색 점에 맞춰서 깔깍 하면 대략 이런 느낌이네요. 필터가 없어가지고 역시나 조심스럽습니다. 렌즈 구경이 77mm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큼직하고 이쁜 대구경 렌즈가 앞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손에 쥐었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마운트가 그래도 많이, 예전 알파7 처음 나왔을 때는 이쪽 마운트가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막 변형이 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예전에 쓰던 알파7 R2에서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보강이 잘 되어 있었던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알파9에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이즈가 이렇게 바닥에 놓았을 때도 좀 뒤로 놓을까요? 이렇게 놨을 때도 살짝 위로 올라가나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포지션인 것 같고, 굉장히 얇은 바디 두께이기 때문에 취향이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 이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속 활용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좀 또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뭐냐면, 잠시만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MC11,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MC11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타본즈를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메타본즈를 정리한 이후에 이 아이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알파9을 이제 갖게 되면서 새로 주문을 해가지고 받은 아이인데, 시그마에서 나온 어댑터예요. 근데 EF 마운트다 보니까 캐논 렌즈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메타본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웬만한 소니 렌즈가 아니죠. 캐논 렌즈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라고 해서, 일단 좀 그래도 비싼 가격, 30만원 중반대였으니까 꽤 비싼 가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끼는 게 뻑뻑한 게 맞을까요? 짠. 다시 끼고 돌리고, 굉장히 뻑뻑하네요.
이렇게 뻑뻑한 게 맞나? 일단 뭐 맞겠죠. 예, 이렇게 끼면 어댑터를 사용을 할 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소니 렌즈가 아니라 캐논 렌즈를 좀 마운트를 해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입니다. 50mm 1.2 일명 오이 렌즈라고 하는 렌즈인데 제가 거의 촬영의 75% 정도는 이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략 이런 느낌이네요. 손에 잡았을 때 무게감도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배터리를 충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몰아서 영상을 같이 작성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이렇게 모습이 있고 조금 큰 렌즈를 한번 마운트를 해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일단 마운트를 해볼 렌즈가 제가 갖고 있는 렌즈 중에 제일 큰 렌즈입니다. 네, 70에 200 일명 세아파라고 하는 렌즈인데 요거까지 마운트를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대략 혼자서 한 25분 이상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참 딱한 사람입니다. 판을 깔아주면 혼자서 맨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일단 요런 모습이네요. 밸런스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소니에서도 70에 200 GM 렌즈라고 하는 2.8 고정 그런 렌즈가 나왔는데 세아빠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도 만만치 않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요 조합으로 사용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또 포커스 속도라던가 조작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다음번에 진짜로 제대로 된 배터리 넣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말이 짧아지는 건, 말이 없어지는 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만 많고 볼 거 없는 이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